제34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두 번째 기출문제 시간이죠.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25번까지 풀이를 했고요. 우리가 26번부터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1번부터 25번까지 풀이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 예전 회차에 비해서 굉장히 쉬웠다라는 분위기, 그렇죠? 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자, 26번 문제. 역시나 이제 후반부에 가도 문제가 좀 쉽습니다. 자, 가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번. 자, 나는 어디에 도사인데요. 도사. 반역죄, 강상죄 등의 저지른 죄인을 추국할 때 왕명을 받들어서 죄인을 압송하고 왕명, 그렇죠? 형을 집행하기로. 그래서 국왕 직속 사법기관인 의금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나번 볼까요? 나는 어디에 주서입니다. 도승지회 지위를 받아서 문서의 기록과 관리를 담당하고 매일 국왕을 수행하면서 국왕 비서기구네요. 그렇죠? 왕명을 출납했던 승정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오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은 양사입니다. 그래서 양사, 두 개의 사죠. 사관원, 사헌부를 얘기하니까 의금부는 해당 사항이 없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왕에게 경서와 사서를 강론한 경연을 주관했으니 이것은 어디입니까? 홍문관이에요. 홍문관에서 경연을 주관하니 답이 될 수 없고요. 우리가 세 번째 선택지를 봅시다. 정책을 심의 결정하며 국정을 총괄했다. 의정부가 되겠죠. 의정부. 자, 네 번째 보시면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왕의 비서기관 승정원인데 나번 승정원 맞죠? 자, 5번 보시면 소속 관원을 대관이라고도 불렀는데 조선의 3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관원, 사헌부 그리고 홍문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두 개를 얘기했으니 상관이 없다. 4번이 정답이죠.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가에서 라 전투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해나 이런 건 그냥 순서 맞추기죠. 자, 가번 보시면 행주대첩이에요. 행주대첩은 1593년 2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율이 관군과 민간과 합심을 해서 부녀자들이 또 행주 산성에서 또 돌을 날라서 돌을 던지기도 했고 이른바 행주대첩이지요. 자, 나번. 충주의 탕금대 전투입니다. 이것은 1592년 4월 달에 있었죠. 누구예요? 신립장수가 오히려 내려갔어요. 그렇죠? 일본 놈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내려가서 이때 이제 배수의 진을 쳤는데 이때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그렇죠? 이때 패배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자결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지금 탕금대 전투지요. 자, 다번에 명량해전입니다. 자, 명량해전은 임진왜란 이후에 정유재란 때지요. 그래서 한참 뒤에 정유재란 때 있었던 명량대천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 그 선 13척 그리고 330여 척, 그렇죠? 외선을 격퇴한 대승을 거뒀던 명량 대첩이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노량해전이 나오네요. 노량해전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정유재란의 마지막 전투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종착 전투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 노량해전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순신 장군은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그 전사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이러면 다라가 되지요. 나가 다라가 됩니다. 3번이 정답이죠. 이런 순서 맞추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론 강의 들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순신 여기에서 임진왜란 터졌다. 그래서 첨사 정발이 전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쭉 올라와서 신립장수가 충주로 내려와서 탕금대 전투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속 깨지고 있다가 명나라의 원군이 도착을 하면서 평양성 전투, 평양성 탈환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 되는 거지요. 자, 28번 문제로 갑니다. 밑줄은 이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 왕을 찾아야 되는데 제시된 자료는 이 왕의 동생인 명안공주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보낸 한글 편지니까 한글이
창제된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의 재위 시기는 경신 환국 등 여러 차례 환국. 그러면 숙종 때 환국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숙종 때 일어난 처음의 환국, 그 경신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신왕국이라고 하면 그 당시 남인 영수 허적의 서자 허견이 그 영문을 도모했다. 그래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서인이 집권하게 된 환국입니다. 그렇죠? 자, 1번. 나선정벌의 조총부대가 파견되었다. 누구 때입니까? 효종 때죠. 그래서 변급 신유 장수를 2차례 파견해서 러시아를 정벌했다. 자, 두 번째.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 숙종 때죠.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 우리나라 조선의 대표 박권과 그리고 청나라의 대표 목국 등이 백두산에서 만나서 비석을 세웠죠. 그래서 서위암록 동이토문 경계로 그래서 간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세 번째 문신 재교육을 위한 초계 문신제 정조 때죠. 그래서 정조가 37세 이하의 당하관 중에서 능력 있는 자를 뽑아서 재교육을 시켰던 제도죠. 자, 그래서 정조. 네 번째 보시면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 역시 정조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공업을 통했다. 신해년에 신해통공이죠. 금난정권 철폐. 자, 다섯 번째 붕당 정치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가 건립됐으니 니들 싸우면 안 돼라고 탕평 교서를 발표하고 비석을 성균관에 세웠다라는 거죠. 영조입니다. 그래서 2번 숙종이 정답. 29번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찾아야 돼요. 틀린 것. 전기수는 뭐냐면 아래 보시니까 이야기책을 전문적으로 읽어주던 사람. 동대문 밖에 살고 있었고요. 한글로 된 소설, 한글 소설이에요. 자, 한글 소설이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에 한글 소설 유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추제집이라고 하는데 조선 후기의 신, 그러니까 그럼 뭐 중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왕신 조수삼이라는 사람의 문집에서 빼온 자료입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 조선 후기 한글 소설 유행.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보면 상황이 나타난 시기 조선 후기에 나타난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병란도에서 무역을 하는 송해상인. 이 고려 때 국제무역한 병란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틀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바로 나왔네요. 1번이 정답. 자, 두 번째.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는 공인. 그래서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의 그 대동법 시행 이후의 상황, 그러니까 조선 후기 상황. 세 번째, 담배 등의 상품작물 재배. 그래서 시장이 번성하고 있는 조선 후기 상품작물. 네 번째, 물주의 자금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 그래서 광산도 조선 후기에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덕대, 전문 경영인이 출연을 하게 되는 것. 자, 다섯 번째, 여러 장시를 돌면서 물품을 판매하는 보부상. 그래서 시장이 역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래서 조선 후기. 그 고려 하나 동그라미 나왔으니까 1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30번 문제로 갈게요. 자, 30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고려시대 제인. 그래서 제인이라고 하면 뭐 도축업자, 광대과 화척이 도축업자를 얘기하죠. 조선 초기 하나로 합쳐서 부른 이름인데요. 고려시대 제인과 화척은 유랑 생활을 하던 존재로 천인 취급을 받았고요. 세종 때 천하게 여겨지던 제인과 화척 대신 그 고려시대 일반 백성을 일컬었던 무엇이라는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죠. 고려시대 일반 백성, 백정이지요. 백정. 그래서 이 백정이 지금 가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에 별도의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백정이라고 불렀죠. 가 백정입니다. 자, 1번.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된 것은 노비인데요. 자, 두 번째. 장례원을 통해서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노비지요. 노비 소송을 전담했던 곳 장례원. 세 번째, 사신을 수행하면서 통역을 담당했으니 통역관, 역관이죠. 역관은 중인 출신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볼게요. 일제강점기 형평운동을 전개했다. 그렇죠? 1923년에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만들죠.
그래서 1920년대에 왜 우리를 차별을 하느냐?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이었죠. 자, 다섯 번째, 청요직 진출을 요구하는 상소. 이것은 이제 서얼들이죠. 서얼은 신분으로 따지면 중인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이 될 수 없고, 4번이 백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정답. 자, 우리가 31번 좀 지우고 갈게요. 지우고 31번. 이쪽에다 31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가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평서 대원수는 급히 경문을 띄우노니 이 정도만 봐도 이 경문의 내용 이것만 봐도 이제 감이 오셔야 돼요. 우리 관서의 부로 자체와 자재와 공사천민 모두 이 경문을 들어라. 심지어 권세 있는 집에 노비들도 관서 사람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고 열받죠. 왜? 아니 서울에 있는 노비가 우리를 가지고 천박하게 평안도 놈이라고 불러요. 열받죠. 서북민의 차별 대우. 그래서 홍경래가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평안도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같이 일어났다. 순조 때 일어났고요. 1811년 홍경래 난입니다. 세도 정치 하에 있었던 난. 자, 나번 보시면 임술년 2월 19일 진주 백성 수만 명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고 그렇죠? 뭐예요? 임술농민봉기죠. 임술농민봉기인데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대요? 진주에서 일어났대요. 그렇죠? 그래서 철종 때 진주 농민봉기를 얘기하고 있다. 1862년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됐어요. 한번 풀어봅시다. 1번. 황토현에서 광군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이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이 있지요. 황토현 전투. 그러니까 1894년이니까 상황 관계가 없다. 두 번째. 사건의 수습을 위해서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으니 이것은 나번. 임술농민봉기. 그렇죠? 진주에 파견되었는데 가라고 나와 있으니까 틀렸죠. 자, 세 번째. 삼정 이정청이 설치가 되었다. 나번. 그렇지. 임술농민봉기. 왜 일어난 겁니까? 삼정의 문란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가 삼정 이정청.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우리가 해결을 보겠다, 시정하겠다라는 것을 만들게 되죠. 부랴부랴 1862년에. 하지만 실효성은 없었다라는 거. 하여튼 3번이 정답. 4번 지역차별에 반발한 홍경래는 가번인데 나번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고요. 자, 다섯 번째 보시면 남접과 북접이 연합해서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이거 동학농민 운동이지요. 동학농민운동에서도 2차 봉기입니다.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해서 그렇죠? 어디에서 집결하죠? 논산에서 집결을 합니다. 그렇죠? 논산에서 집결하고 계속 광군과 대치하고 치고 올라가다가 어디 공주 우금치에서 전쟁을 하는데 우금치 전투에서 어떻게 합니까? 광군에 패배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끝이 나는 것이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우리가 32번 문제로 갈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인물을 찾아야죠. 가의 어로.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으로 삼겠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종친을 등용하겠다. 그리고 태산을 가까워서 평지를 만들겠다. 지금 태산, 노론 세력을 억압하겠다는. 그리고 또한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한다. 그래서 남인을 등용해서 니들 억압하려고 하는데 어떻냐라는 얘기죠. 자,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누굽니까? 흥선대원군이죠. 그래서 서원철폐에 대한 내용이 지금 담겨 있다. 자, 이 말은 고종의 즉위로 집권한 흥선대원군이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얘기다라는 거죠. 흥선대원군의 집권기는 1863년부터 숫자상으로는 10년이죠. 이렇게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 자, 첫 번째 옳지 않은 거예요.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 정조죠.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원납전, 그리고 당백전, 그렇죠? 이런 것들 찍어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대전회통을 편찬해서 통치체제 정비. 그래서 대전 통편 전에 있었던 정조 때 대전 통편을 보완해서 법전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대전 회통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 정국의 서원을 47개소. 그래서 서원철폐지요. 다섯 번째 보시면 환국의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사창제를 실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창제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 일임하는 거죠. 자, 33.
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자, 외세 침략과 침략적 접근과 조선의 대응. 왼쪽 거 보니까 제너럴 샤우머너 사건인데 지금 불타고 있다라는 거죠. 자, 1866년 제너럴 샤우머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그렇죠? 그래서 누가 요때 이제 평안도 관찰사 누굽니까? 박 교수. 자, 박 교수가 평양의 관과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이 미국 상선을 불질러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 상황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 보니까 신미양요예요. 1871년 이 미국 함대가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어디로 쳐들어옵니까? 강화도. 그래서 강화도의 광성보에서, 그렇죠? 누가 막아요? 어제현 장군이 막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가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옳은 것. 자, 기억번 볼게요. 오페르트가 남영군 묘 도굴을 시도했다.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은 1868년에 있었으니까 이때 들어가지요. 니은번 볼게요. 양원수 부대가 정족상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병인양요입니다. 1866년 병인양요. 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병인박해라고 하면 병인박해는 이때니까 들어갈 수 없지만 병인박해가 있었고 제너럴 샤우머너 사건 소각시켜버렸고 그 바로 직후에 뭐가 있었죠? 병인양요가 있었죠. 그래서 기억 니은은 들어가죠. 디귿번 볼게요. 일본군한 운요 사건은 1875년에 있었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군함을 끌고 함포로 위협하면서 조약 체결할래? 라고 했던 것이 강화도 조약. 그렇죠? 자, 리얼번 조선 책략 6포에 반발해서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언제입니까? 1880년대예요. 그래서 1880년대 그 뭡니까? 개화 반대 운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위정척사 사상가 이만손. 정답은 몇 번이에요? 기억 니은번이 정답이니까 1번에 있죠. 자, 우리가 34번 문제로 갑니다. 밑줄근 거사의 결과로 옳은 것 찾아보자. 청해군대 일부가 베트남으로 이동한 지금이야말로 민씨 일파를 몰아내고 청과 4대 관계를 청산을 초래기에다라는 거죠. 곧 우정총국 낙성 축하연이 열리니 그때 거사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베트남으로 이동했대요. 이게 뭐예요? 청푸전쟁입니다. 청푸전쟁이 언제 있었어요? 1884년에 있었습니다. 청푸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우정국 축하연에서 거사를 치르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1884년에 있었던 뭡니까? 갑신정변이죠.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변란입니다. 급신개화파, 그렇죠? 그래서 급진개화파가 온건개화파를 습격한 사건이죠. 자, 1번. 미국의 보빈사가 파견이 되었다. 1883년에 민영익을 정권대사로 해서 미국에 파견한 구미사절단. 이 이전 상황이죠. 자, 두 번째. 자, 부산, 인천, 원산. 그러니까 부산은 1876년, 원산은 1880년, 인천은 83년에 차례차례로 개항이 되는데 이것은 언제입니까? 1876년 강화도 조약의 결과지요. 자, 세 번째.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성된 것은 1881년이에요. 그래서 별기군이 1881년에 창설되고 그리고 이모군란을 끝내서 1882년까지 있었던 것이 별기군, 신식군대. 네 번째,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것이 어디서? 갑신정변이죠. 한성조약의 내용 뭡니까? 일본은 배상금 지불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체결하죠. 그것이 뭡니까? 텐진조약이에요. 텐진조약은 우리나라 빠지고 누구? 청나라하고 일본이 체결한 조약으로서 당시에 전쟁이 터질 뻔했었죠. 그러니까 조선의 양국 군대를 철수시키자. 그래 좋다라고 합의한 것이 텐진조약이죠. 다섯 번째.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리기무암은 언제입니까? 1880년에 만들었던 개화 추진 전담기구예요. 그래서 그 밑에 12개의 기구 12사를 두었지요. 그래서 34번엔 4번이 정답이고 3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를 체결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자, 가번 볼게요. 자, 지금 대한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한 명을 외교 고문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교 고문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제1차
한일협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904년 8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조금 승리를 잡았을 때 얘들이 이제 고문을 받아라 그래서 고문 통치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정고문 메가타 그리고 외교고문 스티븐스가 넘어오게 되는 것. 자, 나와본 보니까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모든 권력을 다 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포츠머스 강화 조약입니다. 포츠머스 강화 조약은 러일 전쟁의 끝 종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러일 전쟁 끝난 이후에 이 러시아가 항복, 그렇죠? 그래서 니들 다 가죠. 일본 애들한테 주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그 제4조입니다.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맨 아래에서 보시면 점점점 군사 전략적 요충지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뭡니까? 군사 요충지 사용권이죠. 이것은 한일 의정서인데요. 한일 의정서 이것을 왜 작성을 했느냐? 체결을 했느냐? 1904년 얘들이 2월 달에 바로 전쟁을 시작하죠. 러일 전쟁 터치고 2월 달에 체결을 하는 것인데 얘들이 뭐예요? 군사적인 요충지를 마음대로 사용을 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러일 전쟁의 그 군사적 요충지를 한반도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어디입니까? 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가 먼저 나중에 그 다음에 나죠. 그래서 다, 가, 나 5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36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가와 나 사이의 일을 찾아보자. 가, 우리 정부는 왕명을 받들여서 교정청을 설치하고요. 당상관 15명을 두고 먼저 폐정 몇 가지를 기억하니 지금 보면 교정청이 나와 있어요. 교정청이라는 것은 동학농민운동의 폐정 기억안 12개조를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라는 거죠. 개혁기구. 그래서 가번 보면 교정청에 대한 내용이에요. 동학농민운동 중에 있었던 6월 달에 교정청을 만들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 자, 나번 보시면, 공사관은 즉시 베베르 공사가 묵고 있던 건물에 딸린 방 2개를 왕에게 제공을 했다. 베베르 공사, 러시아. 그래서 맨 아래줄에 보면,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아관 파천입니다. 러시아 공관에 파천했다. 피신했다라는 거죠. 아관 판천은 언제 있었어요? 1896년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언제냐? 자, 1번. 조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됐다. 1882년 상황. 훨씬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두 번째.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라는 1895년에 을미사변이 있었고요. 이 일을 계기로 고종이 피난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 사건 맞지요. 자, 사이에 들어갈 수 있고요. 세 번째,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으니 거문도 사건은 1885년입니다. 그래서 영국 애들이 러시아 남하를 우리가 막아줄게라는 필미를 그 명목상 그렇게 한 다음에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을 한 사건이죠. 그래서 지들 마음대로 해밀턴 항이라고 명명한 거죠. 이름을 붙여서 지들 마음대로 부른 거예요. 웃기는 놈들이죠. 자, 네 번째, 13도 장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으니 이 1908년 1월달 상황이죠. 그래서 1908년 1월달이 한참 이후 상황이에요. 서울 진공작전입니다. 자, 고종이 환구단에서 환제 즉위식 1897년 대한제국의 선포지요. 1897년 대한제국 선포.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죠. 이후 상황이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37번 문제로 가볼게요. 37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인데, 독립운동가. 누굽니까? 모르겠어요. 그렇죠? 1891년 평양에서 태어나셨고 1898년 만민공동의 간부, 그러니까 독립협회에서 또 활동을 하셨고 자, 1907년 국채보상운동도 주도했습니다. 신민회, 그리고 1924년 정의부를 조직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었었다라는 건데 양기탁 선생이죠. 그래서 37번에 양기탁입니다. 자, 양기탁. 그래서 여기에서 빠진 내용 몇 가지를 적어보자는 1904년에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이제 그 국채보상운동이 1907년에 있었단 말이죠. 이 국채보상운동의 기성의 간부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일본 놈들이 이 국채보상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양기탁 선생을 횡령 누명을 씌워버렸죠. 그래서 체포합니다. 그리고 무죄로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자, 1번 조선어학회 사건은 구속되었다. 이윤재, 한징 이분들이 이제 옥사시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언제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하면 1942년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다. 자, 두 번째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 안창호 선생이죠. 도산 안창호 흥사단 언제입니까? 1913년에 조직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베델가 제위에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다. 양기탁 3번 정답. 자, 4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금부 임병찬이지요. 임병찬 복벽주의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왕정 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표방을 했었죠. 5번째 의열단 환일동 지침인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한 신채호입니다. 그렇죠? 신채호. 그래서 1923년 의열단의 행동 강령을 김원봉 선생의 그 부탁을 받아서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하게 되지요. 자, 우리가 이제 38번 문제로 갑니다. 자, 38번. 밑줄은 이 조약에 대한 체결 저항입니다. 자, 민족저항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 조약을 한번 봐보자라는. 자, 우리 대황제 폐하께서 강경하신 성의로 거절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으니 여기서 대황제 폐하, 대한제국 때 라는 거죠. 이 조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건데 이또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저 개 돼지만도 못한 것들이 열받는다라는 거죠. 뭐예요? 을사오적. 그래서 을사늑약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을사늑약 1905년에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피탈당하죠. 강제적으로 피탈당하고 체결되게 되는 것, 을사늑약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으로 일치하는 것 찾아보자. 자, 1번 민영환, 조병세 등이 자결로서 항거했다. 그렇죠? 항일 순국 방법으로서 자결을 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고. 자, 두 번째 이상설이 매국노 처단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고 역시 최익현도 마찬가지로 상소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 세 번째, 고종의 에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으니 1907년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들을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을 보내지요. 네 번째, 유생 출신 유인석이 이끄는 의병이 충주성을 점령을 했으니 이것은 유인석 제천 충주에서 봉기하고 충주성을 점령을 한 이때 언제냐? 1895년입니다. 그래서 1895년은 을미의병 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을미의병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5번 나철 오기호 등이 오적 처단을 위해서 자신회를 조직하였다라는 건데 오적 암살단과 목적은 같아요. 그렇지만 단체는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을사오적 처단 목적의 항일단체가 있었으니 그것이 자신회입니다. 자신회. 그래서 자신회는 1907년에 조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을사오적을 처단해야지 을사득약. 그렇죠? 그러니까 저항운동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런 것들은 몰랐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철 오기호 오적 암살단 이거 같네. 그러면 그거로 푸셔도 오적 암살단으로 풀었어도 맞았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같으니까. 그렇죠? 자, 39번 문제입니다. 하지만 단체는 틀린 단체예요.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오자. 자, 가번이 유경공원이에요. 유경공원, 이름이 공원이다 보니까 파크다. 아니죠. 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경공원은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죠. 근대적 관립학교입니다. 그 관공서에서 만든 관립학교예요. 그래서 헐버트와 길모어 이렇게 이제 원어민 교사가 강의를 했으니 당시에 원어민 교사의 교육을 받았으면 상류층의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류층 자제들을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 4번 보시면 이게 원산학사지요.
원산학사는 지금 이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덕원부 원산시에 세웁니다. 그렇죠? 덕원부 원산에다가 세우는데 이것은 이제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지요. 사립학교. 이것은 이제 관립이에요. 그렇죠? 관립. 다번 보시면 이제 배제학당이 나오는데요. 배제학당은 그 선교사가 세우는 거죠. 선교사, 미국 선교사, 그 아펜젤러가 세우는 배제학당입니다. 그렇죠? 자, 아펜젤러. 자, 라번 보시면요. 대성학교가 나오는데 대성학교는 모르시면 안 되죠. 그렇죠? 대성학교. 언제 만듭니까? 1908년에 만들고 어디에다 만들죠? 평양에다 만들고 누가 만듭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만들죠. 그래서 신민회 얘기할 때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답은 한성사범학교인데요. 자, 한성사범학교는 1895년 고종이 무엇을 반포합니까?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죠.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했을 때 이 교육입국조서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립한 학교가 한성사범학교였다라는 거죠. 자, 1번. 헐버트 길모어 등 외국인 교사가 초빙이 됐다. 맞죠? 자, 2번 볼게요. 원산학사 내용. 교육입국조서를 반포. 이것은 마번에 있다라는 거죠. 한성사범학교. 자, 세 번째 배제학교, 배제학당. 세 번째, 간도에 만들어진 민족교육기관이다. 이것은 신흥강습소입니다. 신민회가 만들게 되는 신흥강습소, 요거하고는 상관이 좀 없다라는. 네 번째, 덕원지방의 관민들이, 요것은 이제 나번의 원산학사가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보시면 개신교 선교사가 목적으로 이 배제학당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펜젤러 틀렸고 1번이 정답이네요. 우리가 4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 사업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구 백동화의 교환에 관련한 건입니다. 자,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냐라는 거죠. 자, 구 백동화, 그래서 1조 구 백동화 교환에 관한 사무는 금고로 처리하고 탁지부 대신이, 탁지부에서 주관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맨 아래 보니까 관보가 1905년 6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 3조에 보면, 백동화의 백동 비율, 무게, 무늬, 모양, 형체 뭐 이렇게 해서 기준을 총당할 경우 한 개 이전 오리로 교환해준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뭡니까? 1905년에, 일본놈 메가타가 들어와서 추진했던 뭡니까? 화폐정리 사업이죠. 화폐정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대한제국 화폐를 일본 화폐로 교환을 하는 것이고 누가 주관을 하죠? 탁지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상태에 따른 교환을 하죠. 그래서 갑, 을, 병종으로 세 종류로 나누고 그 상태에 따라서 상태가 좋다 그러면 100% 환가하고 그리고 이제 을종은 뭐 40%로 그렇죠. 그리고 ER 오픈 그리고 뭡니까? 병종 그러니까 좀 안 좋다, 질이 안 좋다 그러면 교환 거부. 소액도 역시 교환 거부.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그 경제가 마비 상태에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화폐 부족 상황. 그렇죠? 상공업자 타격. 상공업자 타격을 받게 돼요. 그렇죠? 몰락해버린다 말이죠. 자, 1번. 화폐 발행을 위해서 전환국이 설치되었다. 1883년에. 그래서 이것은 화폐와 관련된 것인데, 요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됐고. 자, 화폐 주조.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게요. 2번에 보시면, 재정금은 메가타의 주도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화폐정리 사업. 2번이 정답이네요. 자, 3번 보시면 은본위제가 본격적으로 실시. 은본위제는 제1차 가구개혁입니다. 그래서 1894년에 있었던 제1차 가구개혁 은본위제. 자, 다섯 번째 황국중앙총상의 1898년에 만들었던 시전상인의 단체입니다. 이들과는 좀 관계가 없지요. 자,
자, 5번째.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공령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건데, 자, 방공령 사건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1889년에 방공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방공령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니까 이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느냐?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에 방공령 제도를 넣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아무튼 두 개 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2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41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41번. 41번 보면 역사신문인데요.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자, 임시정부 활동 노선에 대한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 이승만이 한국에 대한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청원하는 이상한 일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에 반대해서 신채호, 박용만 등이 임시정부와 의정원의 해산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엄청나게 깊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서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모여 기존의 독립운동을 평가하고 반성하면서 임시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 이게 뭐예요? 1923년 국민대표회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창조파, 개조파, 그리고 현상유지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무장투쟁, 그리고 외교독립, 그리고 현상유지파. 이렇게 해서 이제 갈리게 되는 건데, 이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1번에는 정답이 몇 번입니까? 2번에 있죠. 나번 상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몇 번입니까? 42번으로 가볼게요. 42번. 자, 42번 문제. 이거 지우고 갈게요. 깨끗하게 지우고 한번 갑시다. 자, 밑줄근 이 운동의 표로 적절한 것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학생 여러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문맹 타파에 힘쓰자라는 거죠. 문맹이 너무 많다. 미신 타파와 금건절약을 생활하게 하고 언제부터? 1931년부터 본 신문사. 그렇다면 지금 농촌 계몽 운동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농촌 계몽 운동은 언제? 193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초반에 농촌계몽운동은 두 개 신문사가 있었어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는 부나로도 운동으로서 1931년부터 34년까지 하는데요. 31년부터. 조선일보는요. 1929년부터. 그러면 이게 동아일보구나. 왜냐면 지금 격보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931년부터 본 신문사에서. 그렇죠? 이 동아일보에서 했던 것이 뭐예요? 부나로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자는 러시아어지요. 아무튼 농촌계몽 운동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1번 조선 사람 조선의 것. 이것은 1920년대에 있었던 물산정리 운동이죠. 그래서 평양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조만식에 의해서. 그렇죠? 자, 두 번째. 잘 살려면 어린을 위해라. 소년운동이네요. 소년운동도 역시 1920년대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920년대 천도교 소년회에서 주도하게 되는 소년운동. 세 번째,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당 1원씩. 뭡니까? 역시 1920년대 상황이네요. 1920년대 상황. 그래서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당 1원씩 내서 뭐 만들자? 밀립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자, 네 번째 보시면요.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하로드. 그렇죠? 4번이 나와 있네요.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천차만별의 천시를 철폐하자. 이 1920년대 죄다 1920년대 상황을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백정들의 얘기를 지금 쓰고 있으니 백정들 우리는 왜 억울하게 차별을 받느냐? 형평운동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2번에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3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방침이 결정된 이후 시행된 일제 정책입니다. 조선인이 지연병 제도를 채용하고 내선일체, 지연병 제도 뭐 이런 것들. 전쟁에 지금 환장해 있다라는 거죠. 이거 1930년대 후반에 전시 동원 체제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1930년대는 민족 말살 통치.
자, 그리고 경제적인 수탈로서는 뭡니까? 우리 한반도를 병참기지화 시키겠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일제정책. 자, 1번 볼게요. 조선인회 안에서 적용되는 조선태형령. 조선태형령은 1912년에 만들었으니까 1910년대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강압통치를 목적으로 헌병경찰제 1910년대 헌병경찰 통치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는 회사령을 공포했다. 1910년에 회사령 공포. 그러니까 이 다 뭡니까? 1910년대 헌병 무단 통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네 번째 볼까요? 독립운동 탄압을 위해서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제정했으니 이것이 1941년 상황. 이때 상황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상황 정답. 자, 5번.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명분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으니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이죠. 1912년에 무엇을 제정합니까? 토지조사령을 제정을 합니다. 자, 43번인지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4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다음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월달 새벽에 윤군과 윤치성을 가진 군 같이 있는 김미혜산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식탁을 같이 아침밥을 먹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오른쪽에 보면 오후 2-3시경에 다음과 같은 신문 호해가 터졌는데 훈코우공원 일본인의 경축대회 대위에서 대량의 폭발이 폭발해서 거류민 단체와 4월달에 그렇죠. 그래서 훈코우공원 의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윤봉길 의사죠. 윤봉길 의거를 나타내고 있고 4월달인데 연도는요. 1932년 4월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훈코우공원 의거를 나타내고 있다. 1번. 자유시 참변이 일어난 원인. 자유시 참변은 1921년이죠. 그래서 소련에 우리가 갔는데 자유시에 그 내단에 우리가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련 내부에서 우리가 그 적군 그 적색군의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화를 입은 사건이죠. 자유시 참변이에요. 자, 두 번째 신흥무관학교 설립 배경. 자, 1919년에 신흥무관학교가 만들어지는데요. 누가 만듭니까? 일단 신민회가요. 신민회가 1911년에 어디 만주에 신흥 강습소를 만들고 이것이 이제 이름이 또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민회와 관련이 있다. 세 번째 보시면 복격주의를 내세운 단체 운동을 1912년에 임병찬에 의한 독립의군부지요. 복격주의입니다. 그렇죠?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요. 네 번째,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살펴보면 되죠. 한인애국단 소속의 윤봉길 의사, 그리고 그 1월 달에 그 이봉창 의사, 다 1931년에 김구가 조직했던 뭡니까? 한인애국단 소속의 청년들이죠. 자, 다섯 번째 볼까요? 중광단 중심으로 북로군정서가 조직된 과정을 알아본다. 일단 이게 대종교에서 만든 거죠. 대종교에서. 그래서 그 앞에 중광단은 1911년에 조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북로군정석은 1919년에 조직하게 되는 단체죠. 대종교 관련이 있고, 뭐 여기와는 좀 거리가 멀죠. 시기적으로나. 자, 45번 문제로 갑니다.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죠. 추남 박인호 선생인데, 선생은 1908년 전도교 제4대 대도주가 된 후 동덕교학교, 보성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됐고, 그 아래 사회주의자들이 순종의 인산이를 기화로 무엇을 준비할 때 뭡니까? 1926년 60만세 운동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이달의 독립운동가 그래서 시선을 박인호 선생한테 우리가 시선을 맞추게 해놓고 가번은 뭐예요? 60만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건 60만세 운동입니다. 그래서 추남 박인호 선생은 동학의 4대 교주입니다. 그래서 3대 교주 누굽니까? 3대 교주 손병희가 동학을 이름을 고치죠? 천도교로. 그래서 천도교의 손병희 다음에 교주로 되는 분이 이 박인호 선생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가번은 60만세 운동을 물어보고 있다. 1번. 조선 노동 촌동맹을 조직했다라는 거죠. 1927년입니다. 그래서 노동쟁이 26년 상관이 없다는. 자, 두 번째. 일제가 조직한 백오인 사건 신민회잖아요. 신민회는 1911년에 있었던 1907년부터 1911년까지 이때는 존재하지 않지요.
자, 세 번째, 신간의 중앙본부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는 것은 1929년에 있었던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신간회가 그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했죠. 당시에 60만 세 운동은 신간회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 3.1운동 얘기죠. 다섯 번째, 국내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60만 세 운동 이후에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로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5번이 정확한 얘기죠. 자, 우리가 46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법령을 공포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자, 순서 맞추기입니다. 자, 순서 맞추기. 가번 보니까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몇 년? 4년. 자, 제1차 교육령. 자, 제1차 교육령. 그래서 1911년. 자, 나번 보시면요.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6년으로 하고 6년제 보통학교예요. 그럼 하나 더 집어넣으면 고등보통학교, 5년제 고등보통학교도 있어야겠죠. 나번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2차 교육령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2차 교육령 1922년. 그리고 이제 다번 보시면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하고요. 일본인 학교 모형치를 일본인 학교와 동일하게 했다. 뭐 신상소 학교, 뭐 국민학교 이런 얘기인데 이거 모두가 제3차 교육령입니다. 그래서 제3차 교육령은 1938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다 순으로 됐겠죠. 그래서 정답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 뭡니까 그 조선 교육령에 대한 내용은 그 특징이 있어요. 지금 보면 4년제 보통학교, 그리고 6년제 보통학교. 이게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차 교육령, 2차 교육령. 자, 이제 우리가 47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47번. 밑줄근 개헌의 결과로 옳은 것은 지난 29일 자유당 및 행정부의 헌법 파괴 행위를 규탄하고 개헌 파동, 그러니까 개헌의 내용인데 모르겠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민의원,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가 136이냐 135냐 그 아래 줄 보니까 135.333 뭐예요 이거? 4.4.5 입개헌입니다. 1954년 이승만 정부에서 있었던 4.4.5 입개헌이죠. 자, 4.4.5 입개헌은 주된 골자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 철폐지요. 그래서 수학적인 논리로 불법적으로 통과시켜버린 거죠. 자, 1번 한번 볼게요.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게 됐다. 이것은 1960년 4월 19일 날 4.19 혁명에 의해서 이 허정의 과도정부로 넘어가고 이공화국 체제가 들어서게 되죠. 4.19 혁명에 대한 내용 틀렸고. 자, 두 번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1972년 유신체제죠. 틀렸고. 자, 세 번째 보시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이것은 이제 1987년 우리가 6월 민주항쟁이 있었죠. 그래서 6.29 선언을 발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되는 것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네 번째, 국회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이것은 이제 1948년 우리가 시작되었던 7월 17일 날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재헌헌법에서부터 간접선거 제도가 시행이 되지요. 다섯 번째, 개헌 당시에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라는 거죠. 5번이 정답이죠. 불법적 논리에 의해서 통과시켜버리는. 그래서 47번에 이제 5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48번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한 것. 어떤 정부냐? 베트남 파병입니다. 자, 1964년부터 베트남에 파병을 보냅니다. 약 5만 5천 명 정도를 파병을 보내는데 64년에 이제 비전투부대를 먼저 보내고요. 65년부터 전투부대를 파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에
준공이 되고요. 유신헌법이 공포되었다라는 거 1972년에 10월 달에 유신헌법이 있죠. 자, 지금 보면 누구 때입니까? 박정희 정부죠. 자, 박정희 정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3공화국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3공화국, 그래서 대통령이 처음 됐을 때 1963년부터 그리고 1972년 유신체제가 넘어갈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4공화국은 우리가 유신체제라고 부르는 거죠. 1972년부터 1979년 10월 달까지,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다. 자, 1번. 농지기억법 제정 1949년이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농지기억을 시행한 것은 언제예요? 1년 뒤인 50년. 자, 두 번째. 금융실명제에 따라 신분증 제시, 금융실명제 1993년. 그래서 김영삼 정부지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고. 세 번째 보시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는 국민인데 외환위기 1997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돼서 2001년에 외환위기를 외채 상환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박정희 정부하고 상관이 없겠죠. 자, 네 번째 보시면요. 한일이래. 칠레 자유무역 협정. 그래서 FTA를 보도하는 기지야. 그러면 지금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 이때를 물어보는 거죠. 이때 언제입니까? 2004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정답이 될 수 없죠. 다섯 번째, 한독 근로채용협정에 의해서 서독으로 파견되는 광부. 1963년에 3천만 달러를 제공받는데 박정희 정부에서 무엇을 합니까? 서독에 관호사하고 광부를 파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963년.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니까 5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49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49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 80만 광주 시민의 결의. 이번 사태 모든 책임 과도정부에 있고요. 과도정부는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즉시 물러가야 된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계엄령을 즉각 해제해라. 누구예요? 전두환의 신군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군부 물러가라. 신군부 퇴진운동이죠. 이것이 1980년에 있었던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물어보고 있다. 자, 1번 한일 국교 정상회에 반대했다. 1964년에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체결이 되는데 64년에 미리 알아버렸죠. 그래서 학생들이 6.3 항쟁 혹은 6.3 시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64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박정희 정부예요. 두 번째, 4.13 호원 조치에 국민들이 저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1987년 6월 10일 6월 민주항쟁이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세 번째, 3.15 부정선거 양해하는 시위에서 비롯된 것은 1960년 4월 19일 날 4.19 혁명이죠. 네 번째 보시면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 이것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3.1 민주구국선언을 위해서 긴급조치 철폐 등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1976년에 있었던 반유신 운동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윤보성, 김대중 이분들이 여기에서 긴급조치를 철폐해라. 그리고 지금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정권 퇴진운동 요구 이런 것들, 그렇죠? 정부 퇴진 요구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이었어요. 자, 그래서 40번에는 4번이 정답이고 우리 50번 문제로 갑니다. 밑줄근 이 선언이 발표된 결과 포스트카드인데 엽서지요. 보고 싶은 조카에게 잘 지내냐 뭐 하는데 사진에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김정일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왼쪽에 맨 아랫줄에 보시면 남북 정상이 2000년 평양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죠.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둘이 이제 남북 정상이 모여서 2000년 6월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보자라는 거. 1번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때인데요. 자, 두 번째 남북조절위원회가 1972년이죠.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박정희 정부 때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동시가입하게 되지요. 자, 네 번째 보시면 남북한이 개성공단 합의에 조성에 합의했다. 2000년이에요. 2000년 김대중 정부죠. 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5번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처음으로 1985년 전두환 정부예요. 이산가족 최초 상봉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렇게 해서 이게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4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예전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훨씬 더 쉬웠다라는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막히는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3회 같은 경우는 막히는 부분이 꽤 있었는데 34회는 막히는 부분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죠. 기출문제는 무조건 풀어보셔야 되고요. 시험 직전에 무조건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이론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느냐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본 잣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틀린 문제 혹은 내가 모르겠던 문제 같은 경우 체크 잘 해두시고요. 내가 봤던 이론서를 다시 들춰보세요. 그래서 이론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리 잘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합격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고생 엄청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저는 35회차죠. 35회차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